내년 코스피 지수가 265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신용이 개선되면 횟수에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학자금 대출 감면 등 청년 다중채무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른 수혜 업종은 무엇인지 잠시 후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생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증권가에서 내년 유가증권 시장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테이퍼링, 금리 인상 등 정책수단 정상화가 전망되며 코스피 하단이 265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FN가이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기준 코스피 평균 예상치는 2916.67에서 3380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사 중에서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DB금융투자로 지난 10일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코스피 전망 범위를 2650에서 32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현기 DB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공급 측 병목 현상, 유럽과 러시아 간 가스 이슈 등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의 상승 속도가 급등하는 현상이 내년 상반기 일정 기간까지 이어져 기업 마진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증권가에선 다가오는 4분기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돼 이르면 내년 3분기 중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연초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도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망 이슈 완화와 함께 물가 상승 압력의 정점 통과, 제조업 회복 기대 심리가 되살아나 상저하고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업종으로는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강세가 예상되는 호텔, 소매 등의 경기 민감주, 더불어 공통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꼽았습니다. 증권업계는 메모리 가격 하락으로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존재하지만 반도체의 순이익 비중이 올해 27%에서 내년 29%로 높아질 것이고 DDR5의 적용 확대와 메타버스, 게이밍 클라우드의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환경 개선에 주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의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행정 지도를 내년 12월 10일까지 연장 강화합니다. 신용 상태가 개선되면 횟수와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취업을 하거나 소득 재산 증가에 따른 신용도 상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거나 대출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신청을 제한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앞으로 연체된 학자금 대출의 원금은 최대 30%, 연체이자는 100% 감면됩니다. 아울러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오늘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1세대 1주택자들이 13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정부는 세부담 상환이나 공제제도 등으로 실제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오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최근 들어 주택가격이 크게 올라 1세대 1주택자도 13만 명이 넘게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94만 7천여 명으로 이중 1세대 1주택자는 13만 2천여 명입니다.
지난해 12만 명보다 1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액은 2천억 원으로 1년 새 1,200억 원에서 무려 66.7%가 늘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비중은 18.0%에서 13.9%로 줄었습니다. 이는 전체 종부세 대상 중 86.1%가 다주택자 혹은 법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자를 단순히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한 1주택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 정부 분류상 세대원 중 한 명만이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형태를 뜻합니다. 때문에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이들이 각자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유 지분에 따라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올해 부부가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사람은 13,000명인데 이들을 포함해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한 집에 주택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 가운데 14만 5천 명이 종부세를 낸다는 뜻이 됩니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고령자 및 장기 보유 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됨에 따라 절대적 세부담은 크지 않다며 시가가 상승한 고가주택도 고령자, 장기 보유 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시가 23억 9천만 원에서 올해 26억 원으로 오른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이번에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항도 80%가 적용돼 종부세 7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공제한도 70%가 적용된 지난해 89만 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20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올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총액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16일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총액은 20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거래 총액은 43조 5천억 원으로 올해는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30조 원도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올해 전국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량도 약 5만 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대선 주자가 정해졌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에 선출됐는데요. 두 후보는 민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약별 정책 수혜주를 찾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본격화하는 대선 레이스에 앞서 과거 대선 전후의 국내 증시 움직임과 함께 각 후보별 정책 수혜 업종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의 배우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일 마감 시황 먼저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월요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1.42% 오른 3,013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천억 원과 5,670억 원을 동반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선물 시장에서 9,800억 원 규모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내림세가 좀 있었다고요. 코스닥 시장도 전해주시죠. 네. 금일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이면서 0.92% 내린 1,032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탔던 2차 전지와 NFT, 메타버스 등 테마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출회되면서 이날 일제히 약세를 보이자 코스닥 지수도 조정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먼저 오늘 증시 시황부터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후보 관련한 주제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두 대선 후보의 지지율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0%,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9.5%로 집계돼 윤 후보가 0.5%포인트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었는데요. 주말이 지나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차기 대선은 초박빙 구도로 바뀌고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주식시장에서도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테마주로 알려진 일성건설과 동신건설은 10%가량 급등했고 이스타코도 5% 오르는 등
관련주들이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 최근 증시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번 대선 이벤트가 코스피 상승에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생산과 물류 차질로 인한 공급망 이슈와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정상화 경계감 때문에 주도주들이 부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업종별 순환매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수 방향성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대선 이벤트는 시장 분위기를 환기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과거 대선 전후에 후보가 확정되고 공약이 구체화되는 3개월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코스피의 수익률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이번 대선 일정이 내년 3월인 점을 고려하면 12월 초부터 대선 이벤트가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정부 출범 기대감은 2022년까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과거 새로운 정부가 집권한 1년 차에는 코스피 지수가 대부분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과거 정부의 연차별 코스피 수익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신정부 집권 1년 차에는 코스피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10.5%로 조사됐고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이 컸던 이명박 정부 때를 제외한 상승률은 20.5%에 달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신정부 정책 기대감과 불확실성 완화에 따른 기업 투자 사이클 재개가 정부 성향과 무관하게 지수 상승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과거 대선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수의 흐름을 조금 짚어봤는데 특정 정당이나 후보 당선과는 관계가 없이 어쨌든 코스피 수익률이 조금 높았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이 조금 전망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두 후보는 지지율에서도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책 기조에서도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뽑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지급과 주 4일 근무제 도입 추진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유통, 음식료, 의료 등 내수 업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다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현 정부의 친환경 정책 강도가 주요국 중 상위권에 위치한 가운데 탄소세 신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기존보다 강화된 친환경 정책 노선은 신재생에너지 업종의 수혜로 연결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기본 주택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는 주택시장의 긍정적이나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으로 민간 시공 시행사보다 중소형 건자재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관련한 수혜 업종 내수, 신재생, 건자재 등으로 압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과 수혜 업종도 저희가 챙겨봐야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증권업계는 윤석열 후보가 규제 완화와 공정한 기회 부여, 전환적 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후보가 국가보다는 민간 주도의 경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차기 정부 출범 직후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약 80여 개의 대표적 규제도 폐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윤석열 후보 공약에 대해 학생부 종합 전형 축소 및 정시 비중 확대는 입시 교육 업종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탈원전 폐기와 탄소 중립 정책 재조정 가능성은 원전과 유틸리티 업종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사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노동길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과거 보수 정부 시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 투기 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 주택 인허가 허가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는 경험이 있다며 이는 대형 건설주의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두 후보에 대해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MSCI 선진 지수 편입 추진,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 부여 검토 등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공약들이 존재를 하지만
각종 분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느낄 수 있는 부담감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빠르게 재정 정책을 펼치기는 어렵지만 규제 완화 기조가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네,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국내 증시 전망과 함께 주요 공약 그리고 수혜 업종까지 자세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NFT의 열풍으로 게임주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국내 NFT 선두주자로 알려진 위메이드의 의장이 국내 주식 부자 탑10에 들었다고 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위메이드 박관호 회장이 주식 부자 톱 10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우 메리츠 금융지주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을 제친 건 중견게임사로 이례적인 성적입니다. 박 의장이 보유한 위메이드의 지분 가치는 최근 주가 급등으로 크게 불어났습니다. 위메이드는 NFT 기술을 적용한 미르사의 글로벌 흥행과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출시하며 최근 3개월간 주가가 494.49%나 올랐습니다. 주가의 급등세로 박 의장이 보유한 주식은 8월 기준 5,652억 원에 그쳤으나 이번 달에는 3조 3,603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3개월 사이 보유 지분이 약 5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NFT와 게임 업계의 결합으로 위메이드를 비롯해 게임주 재평가 시대를 맞았습니다. 최근 한 달간 게임빌은 161%, 컴투스 73.3%, 카카오게임즈 51.9%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런 주가 상승세에 송병준 게임빌 컴투스 의장도 주식 보호 톱 10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증권업계는 앞으로 NFT를 연계한 메타버스를 더 활용하게 된다면 게임업계의 전망은 더 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인 발행과 게임의 성공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말씀드렸었던 NFT로서의 가치들이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NFT를 활용한 이제 메타버스가 형성이 되었었을 때 그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게임저들이 메타버스로 이동이 할 수 있는 그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 시점에까지 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이 향후 3년간 총 4만 6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정의선 회장과 만나 청년희망 온 프로젝트 6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향후 3년간 직접 채용으로 3만 명, 인재 육성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16,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갖고 싶은 스포츠 유틸리티 차로 제네시스 GV80과 볼보 XC90이 선정됐습니다. 중고차 유통 플랫폼 엔카닷컴은 지난 4일에서 11일 1,445명을 대상으로 아웃도어 및 레저용 차량의 희망 모델을 설문조사한 결과 국산차는 GV80, 수입차는 XC90이 각각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GV80을 선택한 이들은 고급스러운 디자인 감성과 럭셔리 캠핑, 골프 활동에 적합한 차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XC90을 선택한 응답자는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꼽았습니다. 국산차 순위는 GV80에 이어 기아 카니발과 현대차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레버스와 기아 소렌토 등의 순위였고 수입차의 경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와 BMW X5, 지프 랭글러, 벤츠 GLE가 2위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저녁 약속이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늦은 시간 택시를 잡기 위한 이용객이 몰리면서 귀가 전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줄어든 기사 수요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이번 택시 대란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는 이른바 택시 대란이 3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택시 이용자 A씨는 3시간 동안 택시가 잡히지 않았다며 한 번은 택시가 도저히 잡히지 않아 따릉이를 타고 귀가했다고 말했고 택시 이용자 B씨는 택시가 잡히지 않아 지인과 경유해서 같이 가려고 하는데 서울권 내에서 5만 원을 지불하라고 했다며
현 택시 대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택시 대란을 인식하고 택시 운행 3부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했지만 택시 부족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16일에서 17일 사이 추가 공급된 택시 수는 전주 대비 869대, 2천여 대가 공급될 거란 서울시의 예측을 빗나갔습니다. 왜 택시 잡기가 힘들어진 걸까? 택시 대란은 예고된 사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코로나19로 2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택시 기사들이 운전대를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이를 그만둔 사람의 대부분은 법인 택시기사로 일종의 차량 이용료인 산업금이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타업중으로의 이탈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 법인 택시를 몰고자 하는 기사분들이 실제로 수익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산업금에 관련된 유사한 제도들, 법인 택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핸디캡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직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울러 정부가 다양한 규제 속에 모빌리티 업체의 진출을 막은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반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엑스는 서울시의 압박 속에 서비스를 접었고 타다 베이직 서비스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료된 바 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관련 업계도 좀 더 소비자를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 그래서 규제 일변도가 아니라 좀 풀어서 산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구와 택시업계의 악재 해소를 위해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우리금융이 23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본입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진PE가 우리금융지분 4%를 취득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사회이사 추천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 KTB 자산운용과 얼라이파트너스 컨소시엄, 두나무와 우리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이 새 주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8년 만에 괌 노선 운항을 재개합니다. 위드 코로나의 해외여행 수요가 늘자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23일부터 인천에서 괌 노선을 주 2회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괌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백신 접종 영문 증명서와 코로나 음성 확인서로 별도 격리와 추가 검사 없이 바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시장금리가 1년 이상 올랐지만 보험사의 공시율 등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이율이 움직이지 않아 보험료 인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주요 생명보험사의 보장성 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2에서 2.20%로 1년 전과 비교해 같거나 낮아졌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호철입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남과 전북, 전남 서해안은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또한 충북과 전남 내륙, 제주도도 저녁부터 비와 눈이 시작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내일 아침까지 눈발 혹은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5에서 20mm, 충청 내륙과 전라 내륙, 제주에는 5mm 내외, 경기 서해안과 경기 남부, 경북 서부 내륙에는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한편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에 3에서 8cm, 충청 내륙과 전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오는 비와 눈은 대체로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전북,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종일 추웠었는데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 모레 아침에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며 더 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춘천 4도로 종일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영하 1도, 강릉 영하 3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속초 5도, 강릉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3도, 대구 0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대구 7도까지 오르며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동해는 눈 또는 비가 오겠고 남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도 전 해상에서 대체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서해안과 충남, 전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날씨를 보이며 춥겠습니다. 옷차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